박근혜 대통령이 해관보 정상회의를 앞두고 가진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평화통일의 초석을 놓은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희망도 밝혔습니다. 6.25 전쟁에서 전사한 중국군 유해 36구가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중국군 유해 송환은 한중 양국의 우호관계를 한층 격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팀이 해병대 극기훈련을 시작으로 리우올림픽 금메달을 위한 담금질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해관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변화하기 위해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현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 서면 형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과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 통일을 위해 전략적 동반자로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를 향해선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긴밀하게 공조해 지속적으로 압박해 나간다면 북한도 변화를 선택할 것이라며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자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핵무장론에 대한 반대 입장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은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고 정부도 비핵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도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작년 말 타결된 위안부 문제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고 과거의 과오를 잊지 말고 올바른 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를 위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소통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런 기조가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 박 대통령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목표라고 피력했습니다. 통일이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이란 신념에 변함이 없다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의 길로 나선다면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화와 교류, 제재 모두가 평화 통일을 위한 도구일 수 있지만 지금은 제재와 압박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제대로 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재임 기간 업적과 관련한 질문에 북한이 변화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한반도 평화 통일의 초석을 놓은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해관보 정상회의를 통해 미국과 중국, 일본과 릴레이 정상회담을 하며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방위 압박 외교에 나섰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이후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의가 북핵 문제에 새 전기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관보 정상회의에서 미국, 중국, 일본과 릴레이로 양자회담과 3자 회담에 나서기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열리는 이번 해관보 정상회의에는 주요 핵무기 보유국과 원전 보유국을 포함해 52개국 정상들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4개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석합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한반도 문제의 핵심적인 국가들과 처음으로 연쇄 회담을 한다는 점에서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이나 5월 7일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 중일 정상들과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릴레이 외교전은 31일 오전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으로 시작됩니다. 한미 수장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5번째로 우리 외교 안보의 중심축인 미국과 북핵 문제 등 북한에 대한 대응 기조를 조율할 전망입니다. 특히 북한이 양자, 다자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바꾸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양자회담 직후 아베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3자 정상회담 후에는 곧바로 아베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 방침을 재확인할 전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북핵 외교전은 북핵 압박 외교 성패에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과의 양자회담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지난 2010년 출범해 서울에서 2차 회의 당시 핵 테러에 대한 대응 협의와 국제적 공조를 논의하기도 했던 핵안보 정상회의는 이번이 네 번째이자 마지막 회의로 공동선언문과 5개 국제기구별 행동 계획을 채택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해오던 핵 테러 대응과 관련한 실무 역할은 앞으로 국제 원자력 기구인 IAEA 등에서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6.25 전쟁에서 전사한 중국군 유해 36구가 31일 중국 측에 인도됐습니다. 2014년부터 이어진 중국군 유해 송환은 양국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숙하게 흐르는 음악 속에 국군 의장대 용사들이 중국군에게 봉안함을 전달합니다. 봉안함 안에 든 것은 6.25 전쟁 중 전사한 중국군의 유해. 이번에 중국으로 송환된 유해 36구는 국방부가 작년 3월에서 11월까지 발굴한 것으로 유전자 감식을 거쳐 중국군으로 판정됐습니다. 중국군 유해 송환은 지난 2013년 6월 중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지향적 한중 관계를 위해 제안해 추진됐습니다. 6.25 전쟁의 상흔으로 남아있는 양국의 과거를 치유하고 전사자들의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우리 정부의 인도주의적 배려이자 양국 간 신뢰관계의 증명입니다.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 평화 정책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모범적인 사례로 한중 양국은 해마다 청명절을 앞두고 중국군 유해를 송환하기로 했고 2014년 437구, 2015년 68구를 송환했습니다. 중국은 이번에 인도받은 유해에 대해 자국 내 6.25 전쟁 전사자 특별 안장시설에서 안장식을 치를 예정입니다. 我要感谢韩国国防部等部门在双方推动实施交接过程中所做的不懈努力，目前已达到541具，这是两国友好关系持续向前发展的重要体现。 국방부는 앞으로도 한중 양국의 공동 번영과 상생을 위해 중국군 유해 인도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팀이 2016 브라질 리우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해병대 교육단에 입소해 담금질을 시작했습니다. 대표팀은 4박 5일간 힘들기로 소문난 해병대 극기 훈련을 받으며 올림픽을 향한 필승의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들이 운동복 대신 군복을 입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봄이 찾아왔다지만 아직은 차가운 바닷속. 온몸이 떨려도 서로 손을 맞잡고 극복해 나갑니다. 이어지는 협동심과 단결력 배양훈련. 7명이 한 조가 돼 95kg에 달하는 고무보트를 머리에 이고 구호를 외칩니다. 고통만큼이나 팀워크는 단단해지고 올림픽 금메달을 향한 열정은 더 달아오릅니다. 작년 런던에선 4등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언니들이 금메달을 딸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훈련 가서도 금메달을 목표로 두고 열심히 훈련하겠습니다. 무적 해병의 강인한 해병대 DNA를 전수받은 우리 핸드볼 대표팀이 리우 올림픽에서도 새로운 우생순의 신화를 이어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자 핸드볼 대표 선수 화이팅!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4박 5일간 공수와 유격훈련, 각계 전투훈련과 천자봉 정복훈련까지 실제 해병대 장병들도 힘들어하는 해병대 주요 훈련들을 모두 소화할 예정입니다. 무패정신이라든가 그 불굴의 그런 투지, 그다음 희생정신, 그다음 장하의 그런 그 위대감, 서로 의사소통 이런 부분이 좋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아마 잘 이번 훈련에 터득을 좀 해서 리우 올림픽 가서는 좋은 성적으로 낼 것을 좀 기대를 합니다. 해병대 극기훈련을 마친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팀은 4월 말 유럽 전지훈련에 나섭니다. 포항에서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국방부는 군 운전면허증과 운전경력 확인서를 4월 1일부터 국방부 장관 명의로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군 운전면허증은 지금까지 전군 6개의 운전교육부대에서 소정의 운전교육을 이수한 병사들에게 자체 양식에 따라 각 교육부대장 명의로 발행해왔습니다. 전역 후 취업이나 사회면허 갱신, 차량보험료 할인 등의 목적으로 발급해주는 군 운전경력 확인서는 그동안 246개의 각급 복무부대별로 수기로 작성해 발급해왔습니다. 국방부는 군 운전경력 확인서의 경우 오류도 많고 그에 따른 신뢰성도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국방부 차원에서 전산으로 관리하고 장관 명의로 확인서를 발행하면 기업이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전경력을 재확인하는 민원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육군 75사단이 31일을 세번맞이 국토 대청결의 날 행사로 지정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환경 정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 향상에 도움을 주고 특히 하천의 부유물을 말끔히 청소해 다가오는 여름 장마철 하천 범람도 함께 예방했습니다. 손정민 중사의 보도입니다. 육군 75사단 장병들이 새봄을 맞아 쾌적한 지역 환경을 만들기 위해 두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사단 장병 700여 명과 진전읍 사무소, 왕숙천 살리기 운동본부, 철마 기업인회 등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친 곳은 왕숙천과 진벌천 일대 주변 도로입니다. 우리 군이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어 정말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싶습니다. 장병들은 지역 주민과 함께 왕숙천 일대는 물론 주변 도로 곳곳에 겨우내 쌓인 각종 쓰레기와 부유물을 제거했습니다. 특히 수로 정비도 병행해 범람을 막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이 주인 문제 알았는데 이렇게 환경에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한편 육군 75사단은 평시 전투 대비 태세를 굳건히 함과 동시에 지역민과 함께 환경 보존의 임무 또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 육군 공병학교는 30일 육군회관에서 공병병과 창설 68주년 기념 병과발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오영한 육군 공병학교장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합참과 육본, 야전부대 주요 인사 60여 명이 참석해 공병병과의 발전 과제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부대별 주제 발표와 함께 토론식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국방시설본부 전시임무 발전 방안과 육군시설조직 편성운용 발전 방안, 효율적인 시설 업무 추진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 방안 등을 주제로 약 3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세미나를 주관한 오영한 육군 공병학교장은 인사말에서 변화하는 작전 환경에서 병과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 공병병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과 미래지향적인 병과상 정립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진무 박사의 북한군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여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여군의 입대와 임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한국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북한의 여군은 어떻게 입대하는지부터 알아볼 텐데요. 남군과 많이 크게 다른가요? 예, 조금 다릅니다. 이제 남자 군인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신체 검사를 받고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5월 달에 특별한 신체적인 결격 사유가 없으면 우리하고 똑같이 징병제입니다. 그렇지만 여군은 일단은 지원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군 전체에 여군 숫자, 필요한 여군 숫자가 있으니까 각 지방의 군 단위의 군사동원부에다가 니들 군에서는 여군을 요만큼 뽑아라, 모아와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군 단위에서 각 학교에다가 인원을 배정을 합니다. 인원을 배정하면은 근데 이제 여군 지원자가 과거에는 많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특별히 신체 좋은 애들을 선발해서 그렇게 뽑아가서 여군에 입대하게 되죠. 네, 박사님, 제 주위를 보면 네. 제가 여군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군이 좋아서 입대를 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북한의 경우에는 왜 여성들이 입대를 합니까? 예, 과거에는 사실 북한은 굉장히 전통적인 사회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성의 지위가 낮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항상 약자죠. 근데 여자가 군대를 갔다 오면은 우선 당원이 될 자격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사회에 나와도 관리직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여자가 어쨌든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군대 갔다 오면 주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에는 여군을 가려고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막 지원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10명이면 한 6명 정도가 여군 가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여군 숫자가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그중에서 이제 좀 똑똑하고 신체 좋고 한 애들이 선발돼 가지고 경쟁이 굉장히 심했죠. 근데 최근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군 숫자가 과거보다 훨씬 많이 뽑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여군을 가면은 먹는 게 부족하고 하니까 굉장히 열악합니다, 생활이. 네. 그리고 반대로 또 군대 안 가고 오히려 시장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게 사회적으로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군 지원자도 줄었고 반대로 여군은 더 많이 뽑아야 되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뽑아갔는데 과거에는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다 그렇게 봅니다. 네, 박사님 제가 또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북한 남군의 경우에는 142cm만 넘으면 다 입대를 시킨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여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 과거에 뭐 한 7, 8년 전만 해도 네. 여군 이제 지원 경쟁이 굉장히 셌으니까 그 당시에는 여군이 적어도 160은 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키죠. 북한의 어떤 체격을 비교해 봤을 때 여자가 160 넘으면 굉장히 큰 키에 속하는데 그 정도로 좋은 체격 좋은 여성들만 여학생들만 골라서 갔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경쟁이 없고 많이 뽑아가야 되니까 웬만하면 가는데 남자 군인보다는 조금 신체 검사 기준이 좀 높은 모양이에요. 남자는 한쪽 눈이 좀 안 보여도 그래도 대충 한쪽 눈 감고 총만 쏠 수 있으면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워낙 병사가 부족하니까. 근데 여자는 그래도 여러 가지 군 복무를 하려면은 남자보다 훨씬 강인한 체격이 필요하니까 조금 까다로운 그런 그게 기준이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여군들이 들어와서 뭐 어떤 부대로 배치가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여자니까 육체적인 어떤 그런 강도가 낮은 부대에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뭐 통신수, 북한은 그 교환수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대 이제 이거 돌려가지고 하면은 교환해주고 교환수. 그다음에 북한 군에서 이제 통신부대가 있으니까 유선 통신부대, 무선 통신부대인데 그건 다 전부 여군으로. 그래서 군단급, 그 여단급 이런 부대가 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군 숫자가 많죠. 왜냐하면 그런 그 부대가 많이 필요하니까 하급 단위로 내려올수록 여자가 적은데 특이한 거는 북한의 웬만한 포병은 다 여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고사총, 고사포. 그러니까 대공포는 100% 여군이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방사포도 여군이다. 단지 여군이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견인포라는 게 있어요. 갱도에다가 끌어다가 포를 넣어놨다가 빼고 하는 그 육체론이 강한 거. 이런 거는 남자 군인이 하는데, 그러니까 공군 비행장이 있으면은 공군 비행장 주변에 이제 고사총 부대, 고사포 부대가 있거든요. 그 다 여군이에요. 그러니까 공군 비행장은 여군들로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포병부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4년도에 장교들은 처음으로 여군 장교가 생겼거든요. 그렇죠. 네, 그 점이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박사님 마지막으로 여군들의 일과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뭐 남자 여자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그 정치 사상 교육하고 그다음에 남자들하고 똑같이 이제 상학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열 훈련, 뭐 대련, 총검술. 그러니까 여자라고 봐주는 게 없대요. 근데 오히려 그 여군 소위 하고 이제 북한군 탈북자 인터뷰를 했는데 여자들이 더 혹독하게 여자들을 다룬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군기도 세고 훈련도 강도가 높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오늘 박사님과 함께 여군에 대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모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핵안보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의 도발에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과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박 대통령의 이번 정상회교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